4월 2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항쟁의 기관차 2020년 1월호 꼬뮤나, 특집일 정세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전민족대회 개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양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여부와 일정은 총선만이 아니라 보안법 철폐와 전민족대회 개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에 기초한 법률이다. 파쇼적인 보안 법률이 세뇌된 보안 민심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때 동북아의 정치적 지각 변동과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희석된 보안 민심은 필연적으로 보안 법률의 개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반국가단체 조항이 빠진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보안법이 가로막는 남북 간 자유왕래와 하층 민족통일전선 형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남북 순회회담이라는 상층 민족통일전선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공특구로 표현되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새 시대가 문서화돼 있으므로 실행만 하면 된다. 자주 없이 통일 없다. 북미 관계가 풀리면 북남 관계가 풀리고 미군 철거의 상황은 보안법 철폐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이 모든 대변화의 결정적인 추동력이 될 것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2018년 10월 5일 평양에서 보안법을 바꿔야 한다고 운을 뗀 배경도 다르지 않다. 이를 두고 검은 속내라며 발악적으로 준동하는 분단수거 악패 세력이야말로 남북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전쟁의 검은 먹구름을 불러온 특급 청산 대상이 아닌가. 평화, 통일의 대세 속에 치러지는 총선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분단수거 악패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모습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어리석음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이 벌이는 극단한 망언, 망동들이 다 이런 위기의식의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통일은 전체 민족이 하나 되는 과정이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이 만나고 화해하며 민족적 토의 속에서 통일의 방도를 합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철저히 평화적인 통일해법이다.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코리아 반도의 엄중한 정세에 직면할수록 우리 민족은 평화적 통일해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위기 극복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민심이 천심인 만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주인인 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민족 자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 자주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구체화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한 원칙이다. 북방 세력의 강화와 남방 세력의 약화. 동북아 정치 지형은 북방 삼각 세력이 강해지고 남방 삼각 세력은 약해지는 추세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북의 강력한 정치, 군사력에 기초하고 북미 대결전에서의 우세가 반영되며 대중, 대러 정치 외교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 반면 미는 군사, 경제 패권의 위기 속에 미남 관계든 남일 관계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상 징후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군 유지비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지소미아가 파기 직전까지 간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미남 동맹은 흔들거리고 남일 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갔다. 무엇보다 북이
남을 상층 민족 통일 전선에 의해 민족 자주의 길로 추동하고 중이 무역 경제 관계를 강화해 미남 군사 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측면이 돋보인다. 가령 북남 간의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사상 최대로 강화된 상층 민족 통일 전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면 국가보안법 철폐, 전민족대회 개최 정국으로 나아가게 된다. 남중 간에도 사드 배치에 의해 힘들어진 관계에 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겹쳐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대중무역 사업을 사활적으로 보는 남의 자본가들에게조차 미에 대한 문제의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북을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다면 올해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다. 이 과정은 모두 미 주도의 대북 경제 봉쇄, 외교적 고립에 파열구를 내는 정치적 성과가 된다. 지난해 중러는 10월 2일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과 미 나토와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해 말 박남한 왕이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현재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일방주의가 현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패권주의 행위가 국제관계 규칙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직후 중에서 열린 남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를 재확인하며 동북아에서 미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이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소미아 파기로 맞섰으나 결국 미의 압력과 자본의 압박에 굴복하고 말았다. 매국적 한일 합의를 능가하는 매국적 문희상한도 갈수록 대결 양상을 띠는 남일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남과 일의 두 정부는 자국 내 지지율과 선거에 미치는 남일 대결 구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아베 정부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책동, 침략적 재무장화, 평화헌법의 전쟁헌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연이은 스캔들로 인한 심각한 정치 위기를 탈출하는 데에 남일 갈등을 적극 이용하고 있어 남일 관계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올해도 북방 세력 강화와 남방 세력 약화의 대세는 변함이 없을 듯 싶다. 중미 무역 전쟁, 신냉전의 구조화. 2019년 중미 무역 전쟁은 예고된 대결전이었다. 그리고 한 해로 끝나지 않고 2020년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과거 소미 냉전을 비견해 중미 신냉전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는 OECD를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표하고 중은 브릭스를 비롯한 발전도상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표한다. 중미 양극체제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개량화시키며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본질을 가리우는 데 이용되고 있다. 중미는 2019년 10월 13일 1단계 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3일 중은 예정에 없던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미보다 한 발 앞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중은 양측이 식품, 농산물 부분을 포함해 그간 미가 제기해온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위안화 환율 부분 등에 합의했고 농산물 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서비스 상품에 더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후 미 무역 대표부도 1단계 합의를 확인하면서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중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연간 240억 달러 규모의 2년간 한 해 160억 달러씩 연간 400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중은 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에 연간 50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를 요구해왔다. 합의에 따라 12월 15일 예정된 추가 관세 조치는 취해지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12월 15일 예정된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2020년 선거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중이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담보하고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중미 무역 협상의 일부 타결이 예견되면서 12월 12일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8년 7월 중미 양국 간 관세 인상 후 17개월 만이고 2018년 3월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행정명령 서명 이후로는 21개월 만이다. 미 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국방수권법안에 중국산 전기버스, 철도 차량 구매를 막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영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과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중미는 1단계 합의안에서 이런 쟁점을 일단 빼기로 했다. 이는 중미 무역 전쟁이 곧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은 2단계 중미 무역 전쟁으로 중미 양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재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재 2020년 미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지난해 12월 10일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창립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사이에는 트럼프가 친시장, 친기업 대통령이라는 평가다. 실제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경제는 성장세를 보여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막스는 트럼프의 탄핵은 상원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으며 하원 내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도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 의회 업무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미 하원 보고서는 미 헌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인 반역, 수뢰, 고도의 범죄와 비행 가운데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대가성이 있어 수뢰 혐의도 탄핵 사유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수뢰를 빼고 1항인 권력 남용 혐의에 병합시켰다. 한편 12월 9일 2016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트럼프 후보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수사국의 수사 착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호르위츠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 보고서에는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측은 계속 FBI 수사 절차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스캔들이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3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는 이기는 게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어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경선 출마 선언이 추가됐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와 패트릭은 진보 성향의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중도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트럼프의 맞설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클린턴 전 장관과 미셸 오바마까지 부각되고 있다. 10월 9일부터 13일 대선 풍향계로 알려진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미셸이 26%의 지지를 얻으며 깜짝 1등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5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는 혁명적 변화보단 발전에 더 관심, 현실적 근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 언론들은 이를 좌파적이라는 샌더스와 워렌을 견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미,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는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되고 캐나다에 대한 미 낙농업계의 수출도 확대됐다. 미 농민과 자동차 생산업 노동자에게 이로운 합의 결과로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큰 성과다. 중미 무역 전쟁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 트럼프가 하기 나름이다. 2020년 2단계 중미 무역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에게 선택권이 많은 카드들이다. 문제는 북미 대결전이다. 잘못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평화적 해법으로의 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형세 판단을 못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중민주당의 미군 철거, 분단수구 악패 청산 투쟁. 민중민주당은 2019년 1월 1일 미군 철거 원년을 선포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철야 시위를 시작하며 한 해를 맞이했다. 2019년 어김없이 광화문 노천 당사를 지키며 투쟁했고 삼봉로에서 24시간 철야 시위를 전개했다. 3월부터 새로 시작한 미대사관 평화 시위도 완강하게 수행했다.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도 이 투쟁을 똑같이 진행했다. 미군 철거, 자유한국당 해체, 구호를 들고 계기에 맞게 전국 순회 대승장을 펼쳤고 거의 매주 광화문을 중심으로 집회,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외에도 민중민주당은 반일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운동에 변함없이 힘있게 연대했다. 민족의 수건인 미군 철거를 위해서는 완강한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 북의 주동적인 연말 시한 조치에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 유지비 증액을 강요하는 미남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집회, 시위는 전략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이 아니라 외세의 빌부터 기생하는 친미 매국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2019년 12월 한 달간은 반미 투본, 반트럼프 반미 투쟁 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북침 전쟁 망언 트럼프 규탄, 미군 유지비 증액 트럼프 강력 규탄, 미군 철거, 집회 행진을 진행했다. 민중민주당과 반미 투보는 1월 1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신년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는 성명, 새해를 미군 철거의 해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지난해 우리 민족의 투쟁을 통해 미군 철거 투쟁이 곧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고 내외 반평화, 반통일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히고 반미 자주, 미군 철거는 현 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 과제며 가장 숭고한 정의의 위협이라며 온 민중과 함께 대중적인 반미 투쟁으로 반드시 2020년을 미군 철거의 해로
빛내이며 민족 자주와 조국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오후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도 트럼프 전쟁망언 규탄, 평택 미군기지 철거, 미군 철거, 신년 집회를 열었다. 투쟁은 계속된다. 2020년 미군 철거, 분단 수거 악패 청산 투쟁은 더욱 중요하다. 북미 간의 문제는 더욱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은 정치적 관심과 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집중되는 시기다. 자유한국당은 내적이고 외적인 모순으로 인해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 모순이 어떤 수준으로 폭발할지는 우리 민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달려있고 그 투쟁을 조직하는 몫은 온전히 민중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들에게 달려있다. 민중민주당은 미군 철거, 분단 수거 악패 청산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반일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조국 통일운동,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동시에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1월호의 특집일 정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로 4월 24일을 맞고 있는 현재 남코리아 땅에서 남의 주남 미군과 남측 공군과 또 심지어 일본의 자위대까지 전쟁 연습, 북침 전쟁 연습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쟁 연습을 이미 재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투쟁으로 우리는 북침 전쟁 연습을 완전히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다면 형세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트럼프는 지금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또다시 2017년에 분노와 화염의 정세, 전쟁, 그 직전까지 치달았던 그 정세로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이미 공은 미국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그 갈림길에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투쟁으로 2020년을 미군 철거의 해로 2019년 미군 철거 원년의 해였다면 올해 2020년은 미군이 철거되는 해로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는 국내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쟁의 화근이자 모든 만악의 근원인 미군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까지 특집일 정세 부분 함께 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특집 2 당과 투쟁에서 꼬뮤나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기 위한 무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